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마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오늘 분위기 반전되는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시장은 강한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숨고르기 국면이 필요한가? 양 시장의 차별화 안에서 두 프로께 전략 듣겠습니다. 소속이 바뀌셨네요.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그리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대표께 먼저 첫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이제 바뀐 사명, 소속이 바뀌시면서 네, 대표가 되셨네요. 이름처럼 좀 이렇게 변동성에 어떻게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부터 한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미증시 반등 때문에 오전 분위기는 확실히 리스크 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물론 종목별로 좋았지만 반도체가 좀 주저앉으면서 꺾였나? 지수는 역시 힘이 없습니다. 시장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올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도 적극적으로 안 사고 오늘은 이제 순매수가 나오긴 하지만 양시장 모두 여전히 지금 뭐 계약,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3,6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3,700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기술을 이제 2,500에서 2,600 사이로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좀 역력히 보이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상승하다가 오히려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이제 오늘 지수가 빠진 거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오랜만에 이제 주가 반등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의리 시장도 좀 환호해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좀 이어지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코스닥 쪽의 그러니까 큰 종목들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CS라든지 뭐 JP모건 헬스케어의 이슈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제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저녁 때 계속 뭐가 나오겠죠. 그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쪽으로의 맥이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대표적인 그 수혜주라고 하는 이스페타시스가 급등을 했다가 삼성전자의 추락으로 인해서 같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의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세는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주가의 밸류에이션 문제죠. 그러니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작년 하반기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이런 많은 애널들의 분석에 의하면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쪽과 가전 뭐 그다음 휴대폰 쪽은 괜찮았는데 그 반도체 쪽이 여전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좀 매도가 커지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 매도가 지금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배당을 앞두고 샀던 물량들이 아직도 해소가 다 안 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 여력이 약화됐던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살 의지가 여전히 없어 보인다. 지수 상단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코스피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 종목이 많은 것으로 봐서 2%나 빠지는 삼성전자의 영향력 크다. 잠시 후에 그 실적 영향력도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수급 질문 받고 바로 김종효 이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이 연말에 배당 때문에 대거 매수했던 것을 한 새해 들어서 나흘 동안 열심히 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의 3조 원 넘는 물량이 나흘 동안 쏟아지면서 오늘은 매수 전환이 돼서 좀 반가웠는데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사고는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도 여전히 팔거든요. 기관의 이 수급 행방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지수에 불리한 환경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며칠간 진행된 흐름 속에서도 코스닥이 일방적으로 유리했잖아요. 결국은 이 배당 관련 매수가 됐든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됐든 어쨌든 차익 매물이 고점에서 존재하는 건 유가증권 시장이 분명하고요. 뭐 이 환경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쌓여있는 물량 해소하면 다시 간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차익 거래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베이시스 트레이딩이에요. 베이시스가 만약에 차익 매도가 나올 정도로 계속 악화가 되면 그러면 매도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2월물에서 3월물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거 쌓였던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베이스 조건이 여전히 차익 매도가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면 매물은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물량 다 소화되면 그때부터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결국 조건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그 조건의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이 아주 강하게 지수를 견인하면서 사면 얘기는 달라지죠. 근데 좀 전에 이건희 대표 얘기처럼 뭐 외국인은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LG전자 실적과 삼성전자 실적에서 아는 것처럼 벌써부터 어닝 미스가 나기 시작했죠. 네. 가장 먼저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런 기업들의 어닝 미스가 그냥 조금 나는 게 아니고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닝 미스를 다른 종목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냐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뭐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어닝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더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실적 시즌이 중요할 거라고 보셨고 외국인이 수급에 귀를 쥐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오늘 적극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보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있을까요? 1월 달에 보통 이제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랠리를 보이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일방적으로 팔았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뭐 되돌림 매수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세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또 엇박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끌어올리면서 개인 수급이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이었다면 반대로 오늘처럼 또 개인들이 강하게 매도할 때는 2차 전지 빼고 다른 종목 쪽으로의 매기가 또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어서 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노리고 있는 종목과 기관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매일 색깔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심축을 잡고 내가 어느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지 뭐 외국인 따라 사고 기관 따라 사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면 제가 보기엔 실패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건희 대표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이벤트의 영향력 여전히 살아있을 거다. 뉴스플로우 확인하면서 반영 여부 보자 하셨는데 이 부분 여쭤볼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이 됐습니다. 시세 분출의 장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마크로젠이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벤트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그 참여 기업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미국장 영향이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이제 어제 3건의 큰 빅딜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파마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한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고 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금리도 또 이제 조만간에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희망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오늘도 보면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뭐 JLK라든지 일부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AI 관련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오늘도 보면 파러스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신테카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네. 이게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서 아마 1월, 2월 정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의 뭐 빅딜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은 굳이 이제 같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들어가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예,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조금 잘 아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밀리거나 할 때 그때 조정 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너무 길목 잡기 하겠다 아니면 이제 중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 들어가게 되면 네. 사실은 1, 2월 달에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죠. 이벤트 관련해서 오늘 CES의 영향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받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타버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호평은 없었다고 하는데 김종우 이사님, 오늘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 포바이포 또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했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도 지금 상한가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CES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은 섹터인가요? 아니면 비전프로 앞서 이수연 앵커 브리핑 전해드렸다시피 이쪽 모멘텀 기다리는 강세인가요? 네, 근데 뭐 460만 원짜리가 뭐 단숨에 많이 팔리긴 힘들겠죠. 다만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왔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표준을 제시한다라는 측면,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은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은 순환매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뭐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방금 앵커께서 이미 답을 주셨지만 그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그쪽의 의미를 지금 크게 부여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시장이 말해주면 답 아닌가요? 그 일시적인 테마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의 본류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확실한 두 가지는 AI에서 누가 그립을 잡을 거냐라는 부분과 AI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 하드웨어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는 다 트레이딩 재료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이야 뭐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뒤늦게 급등한 이후에 뛰어드는 전략은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국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이런 쪽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과연 글로벌리하게 높은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동반하지 않은 테마주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께 추가 질문 드립니다. 반도체 쪽이 오늘 주인공 섹터가 되지 않을까 오전장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오후장 관찰됐는데요. 이쪽 질문 대표로 삼성전자 김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장중 저점을 더 낮추는 움직임으로 75,000원 깨졌었네요. 74,300원의 움직임. 8만 원 도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실적 발표가 찬물을 끼얹은 건가요? 결국은 징크스대로 가는 것인지 오늘의 하락. 앞서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도 이 반도체 쪽 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하락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해석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랑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돼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미국은 엔비디아, AMD여서 오르는 거고 지수가. 네. 우리는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니까 물론 그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중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런 거 만들어서 메모리는 안 늘어날까요? 결국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의 어떤 탄력도를 보면 삼성전자 투자를 왜 하냐. 그런 중소형주 투자에서 빨리 수익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리스크를 안고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다만 이제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처럼 조정 나오는 날 더 많이 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 올해 어떤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추후의 의심도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탄력이 워낙 낮고 또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져서 더디게 가는 것이 굉장히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강력 홀딩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도 CXL 조금 위험하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수급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이쪽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의 오늘 조정은 더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그 CXL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링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냐? 그다음에 그런 설계하는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의 그 설계 기술이 정말 하이 퀄리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고요. 두 분의 탑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장 두 분은 무슨 종목을 봤는지 이건희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역시 반도체인가요? 예, 오늘 ISC가 장중에 급등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동종업계에 있는 이제 TFE, ISC는 이제 SK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TFE는 이제 삼성 쪽으로 이제 납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반도체 테스트 분야의 부품 및 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뭘로 아시냐면 소켓으로만 주로 아시는데 소켓이 원래 주력은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COK라든지 보드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아직은 주력입니다. 근데 테스트 소켓도 같이 한다. 근데 이제 왜 TFE를 주목했냐라고 하면 이 소켓이 가장 잘 만드는 쪽이 지금 ISC인데 ISC의 기술을 이전했던 일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인수한 업체입니다. TFE가. 그래서 기술은 거의 뭐 더 좋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래서 결국에 이제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을 다 턴키로 다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강점인 기업이고 작년에 3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작년에 좀 데뷔한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HBM이라든지 DDR5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테스트 부품 소모는 점점 많아질 수 있다. Q의 증가를 노리고 다시 한번 좀 접근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업황 회복 결국엔 아까 이제 김정우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물량이 늘어나고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모품들은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TFE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예, 가격 전략은 전고점이 48,000원까지 예. 일단 뭐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오늘 3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손절가는 33,000원을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 네. 33,000원. 지금 최근 들어서 61선, 21선 거의 횡보하면서 지켜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다시 반등 48,000원의 신고가 뚫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이 BCC도 너무 한 주 동안 잘 갔거든요.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같이 TFE였어요. 그리고 김종효 이사도 역시 이번 주에도 반도체, 그렇죠? 네, 뭐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네. 그럼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는 뭐 패키징 이런 쪽은 뭐 PR 50배, 60배, 70배를 받아도 전혀 두렵지 않고 더 간다 이런 시각이 강하지만 물론 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신규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시 투자를 늘린다고 했을 때 전공정은 전혀 수익 없을까? 후공정과 뭐 테스트, 그다음에 IC 소켓 이런 쪽만 수혜를 받는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 오른 밸류도 가장 저렴한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봤을 때 전공정 쪽에서 종목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 오늘은 PSK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일정 뭐 PR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바라보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냥 가격 상관없이 지금은 모으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는 확대한다의 전제를 깔고 보시는 거죠? 투자 확대는 올해 피해갈 수 없는 네. 그 사실이라고 트렌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SK 25,000원 지금 밸류 부담 없는 쪽 찾으시는 분들께는 대안될 것 같아요. 두 분의 나란히 반도체 탑픽 TFE, PSK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